백 교수님, 네. 민주당이 최근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건수를 만들어 갖고 이게 국면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너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가장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먹히는 게 반일몰이거든요. 그렇죠. 그 죽창과 조국이 이야기한. 네. 그래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서명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은 우리 우물에다 독극물을 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괴담도 퍼뜨리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쌍집행위를 들고 나선 것은 31일 날에 우리 해군 아마 주도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 자유대 호위함이 29일 날 입항을 했죠.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을 했는데 거기에 달린 깃발,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우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군국주의 아주 상징이죠. 사실 이제 우길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일본에서는 이게 1954년도에 자위대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령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일본 기하고 우길기를 해상 그 자위대함에다가 같이 개항하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20일 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해가지고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그리고 이제 각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 등 이렇게 지금 집회에 참석을 해라 독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박태출 그 정책위의장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길기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자위대가 부산에 입항을 했는데 거기에 우길기를 달고 우리 영해에 들어오게 했다. 부산항에 입항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군국주의를 용인을 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용인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그 첫 사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왜 그러냐면 그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낼 때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를 뒤집어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 자위대기를 달고 우리나라 영해나 항에 들어온 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DJ 때, 소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다음에 1998년 대통령 때 다 들어왔습니다.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 98년도, 2007년도에 이게 달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왜 이게 몰랐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들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도를 안 해버린 겁니다. 소위 말하면 2017년 10월에 구축함 또 기함 두 대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평택에 기항을 해서 평택항에 들어왔죠.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4일이나 그 체류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언론 보도를 일체 통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자들이 그 촬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우리 고영신 교수님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일본의 자위대함이 평택항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촬영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신으로 보도는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보도가 안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언론 통제를 했다고 봐야죠. 보도 통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일본 자위대함이 들어온 거는 국제적인 관례 행사입니다. 그 자위대함에 자위대 기를 달고 오는 거는 일본 기와 함께 이 일본 법에 의해서 또 국제적인 관례로 해서 용인을 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DJ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모두 들어왔는데 민주당의 이게 강모 그 국회의원이 강선우 대변인이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 비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모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지적인 그런 함량이 있는 그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이 저급한 비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논평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길기 달고 일본 군함이 휘젓고 다니는 것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그 우길기하고 유사한 모양이에요. 꼭 같지는 않고 군국주의 시절.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관례고 그 일본의 그 자위대법에 의해서 1954년에 제정된 예. 자위대법 시행령에 해외로 나가는 일본 자위대 함정은 일본 기와 그다음에 그 우길기를 같이 달고 나가게 돼 있어요. 자위대법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에 부산에서 국제 관함식이 있을 때 다 그대로 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는 국제 관함식도 아닌데 이른바 친선 차원차.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도에 인천항에 그렇죠. 입항을 했었고 2007년도 인천항이죠. 인천. 예, 당시 인천해양방어사령관이 승선해서 예. 일본 병사들 사열까지 했다는 거예요, 해군들. 그리고 카시마함이라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2017년 10월에 일본 구축함을 비롯해서 함대 두 대가 이 평택항에 입항해갖고 친선교류차 4일이나 체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이 무길기를 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강선우 대변인이 이런 정도를 모르고 이 성명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강선우 대변인 이런 것은 이제 모른 채 해버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아니 우길기 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휘젓고 다녀? 이렇게 이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전 얘기는 싹 빼버리고 자기 같은 그 당 정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는 싹 빼버리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보면 이건야말로 거짓말이고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쇼다. 뭐 네, 아무리 쇼라도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죠. 뭐 우리 고영신 박사님 아시겠지만 아시타비. 네, 아시타. 내가 하는 건 그렇고 남이 하는 건 나쁘다. 그다음에 네. 이제 내로남불. 내가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예. 2015년 2월달 이전 같으면 간통죄로 처벌받아. 이제 이런 건데 2015년 2월달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민사적으로만 간통죄가 이제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이혼심판 청구 소송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적인 대응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그 민주당 대변인이 이 소위 말하면 우길기 우리나라 자위대 함이 들어오는 부분들 전혀 공부 안 하고 보도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시탑이나 내로남불 위에 또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반일몰이입니다. 그렇죠. 이 반일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김남국 코인 사건, 그다음에 네. 돈봉투 사건 이런 부분의 국면 전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윤리특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뭐 국회에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20일 숙려기간, 그다음에 30일, 30일, 60일 지나서 나중에 80일 적어도 후에 국회에서 이제 투표해서 제적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반일몰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묘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현수막 걸린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본의 원자력에 의한 그 핵 소위 말하면 방사능에 노출된 물을 먹으란 얘기냐, 그 어류를 먹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저게 폐부를 찌르는 공격 그렇죠. 되거든요. 네. 아니 일본에서 그 오염된 방사능 물을 만약에 풀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동해 남해 서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류가 잡히면 우리가 몸으로 먹는 건데 이게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강 대변인이 이런 히스토리를 저는 공부하라고 했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알면서도 반일몰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터넷 한 번만 치면 그거 다 나오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을 속이는 논평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고 싶으면 예전에 DJ 때나 노무현 때나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부 때나 또 누굽니까? 이명박 이명박 전 정부 때나 대통령 이렇게 들어왔었다. 국제적인 관례이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하면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시점에 우길기를 달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적인 심리에 감정이 안 맞는다. 이렇게 논평을 한다는 그래 이해가 국민적 정서에 어긋나는 예. 거 아니냐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하죠. 끼어두고 예. 반일몰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시타비 내로남불 그다음에 반일몰이 이런 부분으로 국민을 속이는 논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이거는 사실 캐치 마크를 좀 달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본 군함이 두 척이나 평택에 입항해갖고 4일이나 체류하는데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통제를 했다고 봐야죠. 이거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또 국민 그 감정,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하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 감정을 좀 잠재우기 위한 방법.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막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통치권의 일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국익을 위한 국민 정서를 위한 행동이나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단신도 안 났다고 하는 부분은 언론 통제나 보도 통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강선우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말대로 아무런 해가 없다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떠다가 그 물 먹어라. 아니 깨끗하다고 갖다 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라는 게 아마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 갖고 6개 나라가 참여하는 모양이에요. 이 태평양의 국가에.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대량 살상무기 WMD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량 살상무기를 적재한 그런 의심이 되는 선박을 차단하고 그렇죠. 승선해 갖고 검색하는 그런 것을 훈련해 보기 위한 거. 근데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는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뭐 핵은 말할 것도 없고 ICBM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으로 인공위성을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럼 뭐 훈련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31일 주최하는 그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게 이제 이스턴 엔데버 23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태평양 연안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가 뭐 6개 국가인가 그렇죠. 참여를 해서 소위 말하면 환태평양 지역의 이 해상의 안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 위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특히 해상에서 이런 어떤 해상 물자에 관련한 위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핵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그 통관되는 부분들을 또 막을 수도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여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길기가 관례상 또 일본 자위대법에 의한 명시된 또 우리 예전 정부에서 계속 국제적인 관례를 행사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싸잡아서 반일몰이식으로 한 켠만 가지고 이게 비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국회의원이나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익을 이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비판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이런 어떤 비판만 몰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제1야당의 할 일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이나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강성 팬덤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의 일부 지지자들은 지지를 하겠지만 대다수 양심적이고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회 그 270여 개국에 비하면 굉장히 학력 인플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브레인들이 많은 지식 함양이 된 국민들이 그렇죠. 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1위 민도를 갖고 있죠. 단편적인 이런 비판이 과연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국민을 옛날에 유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참 가분개로 본 거죠. 가분개. 굉장히 국민을 절로 보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이게 반일몰이로 하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주당의 국민 속이기 쇼랄까 이런 것은 아마 전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내려온 DNA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한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아주 폭파해 버렸잖아요. 대북 전단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폭파 장면 막 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개성공단도 완전히 지금 폐쇄돼 버렸는데 그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지금 거기 남아 있는 기계랑 설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다 정보기관에서 파악해 갖고 보고했는데 다 묵살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20년에 이제 정보 당국이 그 NSC라고 하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청와대 통일부 이런 데 보고를 친전으로 했다고 합니다. 친전이 뭔지 아시죠? 예. 소위 말하면 정보 보고를 직접 작성을 해서 바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바로 전달해 버리는 거죠. 특급 비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위 특급. 말하면 정보를 대통령이라든가 예. 안전보장 뭐 같으면 이제 그 의장한테 전달을 안보실장한테 바로 안보실장한테 바로 예, 전달하는 그냥 거죠. 통일부 장관한테 바로 전달하는 이런 걸 친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달을 했는데 사실은 그 눈치를 본 거죠. 북한의 눈치.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정보를 듣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했죠. 예. 5월 9일 날 약간의 어떤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 언제 철수를 했냐면 2016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그 자금 그런 어떤 설비 어마어마한 돈이 그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그거 예. 묶여 있는 상태고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가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체를 가동한 건 아닌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10여 군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도 전혀 항의를 하거나 어떤 대응책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 그 다음에 북한을 너무 정말 어떤 뭐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그 몇 차례 했는데 성과는 없고 그 후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해서 좀 자기의 어떤 재임 시절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에 그렇게 매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에서 보니까 문재인은 아무 영향가가 없더라. 트럼프도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저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아는 거 아닙니까? 특정 머저리다, 삶은 소다가리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네. 그냥 꾹 참고 만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뭐 심지어 그 김정은의 여동생 그 김여정이 예. 김여정이가 정말 정말 자존심 상한 요구를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저 부적절하다는 비평만 간단하게 내놓고 말았었는데 사실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사실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 방송에 고용신 그 박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었죠. 평화를 원하면 예.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이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을 오히려 더 제압할 수 있고 또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깡패가 한번 협박을 해서 먹혀 들어가잖아요. 예. 계속해서 이제 피해가 양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핵 한 방 서울에 쏠 거야?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할 겁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인 비유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이런 파워 이런 게 결국은 평화를 존속시키고 북한을 굴복시키는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같으면 김여정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으로 탁탁탁 대응하니까 요새 김여정 소리 전혀 못 들어봤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금 비난하고 나섰는데 성명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얼마나 국민들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 지금 저 토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영진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또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하면 또 이제 그루밍이 예.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요. 성착취를 하는 이제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그루밍을 당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라포를 형성한다 그래가지고 성착취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절한 대응, 강력한 대응,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수호하는 역할이다. 그걸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100% 해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 교수님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네. 표시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